저희 도민 여러분, 저희 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첫 출근의 무게와 설렘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민선 8기 제2도정이 취임 3주년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도민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년이었습니다. 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지정학적 위기 고조 등 복합적인 위기가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불법 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은 제주 관광객의 급감으로 이어지며 제주 경제에도 적신호를 띄웠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제주의 DNA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주가 그간 준비해온 전략과제 20건 중 16건이 새 정부의 정책 공약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이재명 정부의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되어 도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가 국정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도민주권 시대, 위대한 도민시대를 반드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첨단 산업 육성 기조는 제주가 그동안 추진해온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과 맞닿아있습니다. 제주는 지난 3년 에너지, AI,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며 사랑과 자연, 기술이 조화로운 제주,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내실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이미 준비된 제주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정은 제주 경제의 근간인 1차 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혁신을 지속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난해 문을 연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센터가 과학적인 영농 데이터를 제공하고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후위기 속에서도 농축산업 조수입은 3조 8,87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감귤 주수입은 역대 최고치인 1조 3,248억 원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새 정부 정책 공약에도 제주의 디지털 과학 영농을 통한 생산자 중심의 수급관리 시스템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정은 1차 산업의 혁신을 지속하며 농수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무엇보다도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제주도정은 지난해 2월 의료대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형 응급의료 지원단을 조기에 출범시켰습니다. 그 결과 제주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도입한 응급의료 전용 헬기 닥터 헬기는 지금까지 94차례 출동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AI 기반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으로 소방 이송 시간은 16.5% 단축되었고 긴급 차량 교통사고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갈 건강주치의제도는 새 정부 대선 공약에 반영되었고 최근 사회보장 신설 협의까지 마치며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5월 무려 4년 7개월 만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기준선 100을 훌쩍 넘는 101.8을 기록하는 등 경제 회복의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도정은 이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국민 여행지원금을 확대하고 국내외 관광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수요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제주 워케이션은 2025년 국가 서비스 대상 워케이션 부분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성공적인 정책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을 배움의 분야까지 확대한 런케이션은
국내 대학 16곳, 해외 대학 6곳과 협약을 맺었고 지난해 한 해에만 44개 대학 500명 이상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제주를 방문해 농촌 봉사활동도 하고 여가도 즐기는 농케이션 시범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도정은 지난 3년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탐나는 저는 1조 1,041억 원을 발행해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을 장려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탐나는 전 적립률을 10%에서 15%로 상향한 결과 총 사용액은 평소 대비 269억 증가한 459억 원을 기록하며 소비 진작에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는 3월 탐나는 전 QR 결제 플랫폼을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를 높여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도정은 담보가 부족하고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금융포용기금을 140억 원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지난해 2,535명의 도민이 햇살론 보증료를 지원받으며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650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도 시행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에는 제주중앙로 지하상가에 문을 연 갤러리 순비마을과 도심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총 164억 원을 투입해 상인 커뮤니티 센터 구축, 예술인 거리 조성 등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도민 곁에 도정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지난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제주가치 종합돌봄은 6월 말을 기준으로 8,093명이 이용했습니다.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난해 13개소에서 올해 33개소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서비스 인력도 257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나며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 연계형 초등주말 돌봄센터 꿈낭을 운영하며 도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아이들의 주말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에서는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도내 청소년 버스 요금 무료화로 오는 8월부터 도내 청소년들은 횟수와 노선에 상관없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보금자리인 혼디심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24시간 개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만 7만 4천 회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고 노동자 여러분이 존중받는 상생의 공동체를 일궈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탄소 중립을 통한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제주는 이미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이미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20%를 지난해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4시간 동안 일시적이긴 하지만 알리백을 달성하며 탄소 중립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엔 분산에너지 특구 최종 후보에 선정되며 제주는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거듭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기반으로 AI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국내 최초로 순수 국산 기술 민간위성 발사에 성공한 우주산업은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내 7개 우주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 종사자의 62.4%가 제주 도민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역점을 두는 사업 중 제주도가 강점을 갖고 있는 에너지, AI, 우주항공, 바이오, 그린수소 등 혁신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가 추진해온 정책들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되며
4.3의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4.3의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4.3의 세계화로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2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제주의 특수성에 맞게 수립한 2040 제주 지속가능 전략을 발표하고 도정정책의 최상의 기조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내 삶의 힘이 되는 제주가 되겠습니다. 제2도정은 올해 5월 에이펙 장관회의, 6월 UNEP 주관 세계 환경인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회의 의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와 같은 선도적인 환경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섬, 도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제주를 향해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3년의 성과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희 도정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23년, 24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했습니다. 이는 도민과 함께 실천해온 약속의 결과이며 도민의 도정의 중심임을 확인시켜주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남은 1년 동안 이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가시화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성과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자리를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입니다. 그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도민 결정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결정권을 도민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인지 좀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공항과 관련돼서는 제가 그동안 쓰였던 표현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표현을 썼고요. 그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와 관련된 권한이 제주도에 와 있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려하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는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의 도민결정권은 최종 지전이 아닌가를 생각을 갖습니다. 네, 미디어 제주 권수환 기자입니다. 네. 저번에 이 기조실에서 브리핑을 할 때도 이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 이 6월에 주민투표가 있을 수 있도록 이제 행정력을 집중을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6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기초실 브리핑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사님도 아마 요구를 얘기했겠죠. 주민투표를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아니, 주민투표 요구가 있을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이제 지사님께서 저번에 이제 간담회 할 때 이제 6월중 요구가 있을 수 있도록 이제 행안부와 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6월이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좀 촉박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 선거구 획정도 이제 선거 이제 6개월 전에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시간이 촉박한 게 아니냐. 좀 이런 지금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려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점 말씀드리고, 6월에 이제 요구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직은 그러한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관이 내정이 됐기 때문에 장관 인사청문회가 아마 7월 중순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투표 요구와 관련된 내용이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 강동삼 기자입니다. 네. 3주년 취임 축하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맞춤형 주치의제도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고 이게 제주도의 시범 모델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가 잘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네네. 이 시범 운영에 대한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그런 시선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차 의료 강화 정책을 계획을 같이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2, 3차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이 좀 우려의 목소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경비,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그런 반응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 주치의제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시행해보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걱정과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든 또 아니면 유럽의 사례나 다른 외국의 사례들을 확인했을 때 충분히 의료비가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1차 의료기관과 2차, 3차 의료기관의 각자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하면서 상호 역할을 할 때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1차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료대란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도 1차 의료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지금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 저희도가 주장했던 건강주치의제 시범 사업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사회부장 신설 협의도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에서 우선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도민의 건강과 관련된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로드맵을 마련하는 거나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섬이라는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방의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상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담당 의사가 주치의가 병력 관리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해주는 것 그리고 65세 이상이 됐을 때 그때부터도 담당 의사가 정해져서 계속 일관되게 관리를 하는 것이 건강 관리는 저는 최고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KCTV의 문수희 기자입니다. 아까 건강주치 질문이 나와서 이어서 연관된 질문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그 상급 종합병원 관련해서 네. 번역 분리를 제주도는 이제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가 이제 그 지정을 최종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력 수급이나 병원이 혼자 그걸 하는 걸 둘 수는 없으니까 이 제주도는 그 최종 지정까지 이제 올인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건강주치, 1차 의료병원, 뭐 상동병원까지 어떻게 연결되는 그런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어떻게 준비하실지 그런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1차 의료 강화는 이제 건강주치 제도 도입을 통해서 1차 의료가 강화되는 것이고 2차 의료 진료 지원기관으로 6개 병원이 이제 지금 지정이 됐고 그와 관련된 지원 정책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 이제 제주에 지정 운영이 되게 되면 1, 2, 3차 진료가 완결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상급 종합병원과 관련돼서는 지정 기준이 이제
지정 기준에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와 관련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국비로 저는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또 특정 병원이 지정이 되게 되면 협의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협력이 필요한데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해당 병원의 협력 과정을 통해서 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에 마이크. 진유아 기자님. 저 제주일보 진유한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취임 3주년 맞으셨는데 그동안 이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점하고 이건 좀 아쉬웠다고 한 점 이제 한 가지씩 꼽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집값 잡기 위해 가지고 대출 규제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제주에서 이제 공급주택 그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것도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좀 그런 것들 하고 있는데, 근데 요번 이제 정부 금융 규제 정책하고 좀 이제 연계해가지고 제주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좀 자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좀 추가 조치 같은 게 있을지, 좀 추진할 의향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쉬운 질문 잘했던 거. 가장 기분이 좋은 거는 우리 제주의 청년들이 이제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게 가장 좋은 일이죠. 우주산업과 관련돼서 아까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주의 62% 제주도 내 우주 관련 기업 기관의 62%가 제주도민으로 채용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0월 달에 이제 한화우주센터가 준공이 되게 되면 더 본격적으로 또 이 협력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우주 산업과 관련된 인력 양성이 되게 될 겁니다. 최근 한화시스템이 제주대학교와 MOU를 맺어서 학사 과정에서 융복합 과정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해 왔었는데 석박사 과정까지 인력 양성 트랙을 운영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다시 또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MOU를 갱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석박사 과정까지 인재 양성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더 많은 인력이 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점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당연히 이제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최근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오늘은 대략 17% 이상 늘긴 했습니다만은 상승세가 있긴 합니다만은 구조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 상황을 전환시키지 못하는 게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재편시킬 것인지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몇 가지 시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는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는 현재 그 부동산 규제 정책과 연동된 제주의 부동산 정책은 당장은 궤를 같이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우리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그 위축에서 벗어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관광 시장이 다시 이제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경기에도 조금 숨통이 튀어야 한다라는 점을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또 이러한 저희 도의 부동산 정책에 내지는 경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소리 한경진 기자입니다.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체제 개편, UAM, 휴업은 도시 등 민선 8기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은 3년이 지났지만 도민들이 일정 결과를 체감하기보다는 계속 진행 중이거나 시범 단계라는 편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일상에서 바로 느끼는 SVRT도 현장에서 보면 아직 적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민선 8기 정책들을 아쉬워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도민들을 지사님께서 설득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실지 첫 번째 의견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선 8기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도정 입장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도민사회 안에서 충분한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기 위한 주민투표의 득표율은 최소한 몇 프로를 얻어야 하는지 의견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UAM이든 15번 도시든 행정체제든 글쎄 3년이라는 시간에 공약을 100% 완성한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평가한 데이터에 의하면 전 분야 SA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약이 부진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한 공약 이행률을 평가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본부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년 내에 이제 완결될 수 있는 게 이제 어쨌든 행정처에도 원래 내로 완결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부가 그리고 BRT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안정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여지고 도민들의 평가도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분 도시 관련해서는 4개 지구에 대한 시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원래 성과가 이미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내년 1월까지 8개 지구에 대한 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다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원래 4개의 시범지구와 향후 추가되는 원래 8개의 이런 성과들이 나오게 되면 30개 생활권에 대해서도 가시적으로 목표가 보이게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투표를 하게 됐을 때 주민투표율과 관련돼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주민투표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 주민투표를 개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다만 주민의 동의를 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를 높이기 위한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정에서 주민투표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체에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앞에
기술의 낮춤. 네, 재민일보 김은수 기자입니다. 네. 그 혁신도시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네. 올해 국토부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고 또 새 정부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조기 이전을 공약했는데 그 제주는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지 또 유치 희망하는 기관이 마사회랑 한국공항공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혹시 염두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혁신도시에 대한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핵심적인 두 개의 공공기관 이외에는 아직 진전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게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JIBS 강석찬입니다. 저희 후배 기자가 해안부 취재를 좀 해보니까 해병제 개편 주민투표를 요구를 할 경우에 해병제가 개편될 경우에 기존에 제주에 줬던 특별자치도의 권한 상당수를 회수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만약에 그런 형태로 행정제 개편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는데 기존의 권한들을 다시 회수해 가는 그런 형태로 지정이 될 경우에 계속 추진할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가 1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라인 통해서 제주의 여론들, 중앙정치권 여론들도 듣고 계실 텐데 거기에 비춰서 제주도민들이 지금 오영지사의 3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라고 보시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안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아서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체크를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반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전해 있고 이미 분권이 그만큼 와 있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 행안부에 만약에 그런 논리가 사실이라면 지방이양한 것도 모두 다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보통교부세의 정률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논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의 정률이 꼭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제도가 우리에게, 제주도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잘 이야기하고 있고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평가는 글쎄요. 아마 이 취임 3주년 맞아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라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자회견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더 해결에 속도를 내고 민생경제 활력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CBS 이인 기자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광주 전남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보니까 정부가 너희한테 뭘 해줄까? 라고 집요하게 물어보던데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는 좀 추상적으로 답변을 해서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타운홀 미팅을 한다면, 그래서 정부가 제주도에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본다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2차례 이제 면담을 이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화가 어떤 방식이냐면 먼저 대통령께서 뭘 요구하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먼저는 이제 보통 단체장이 얘기를 하죠. 지금 뭐 제주의 상황은 이렇고 이게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쭉 브리핑을 이제 합니다. 지금 제주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이러한 10가지의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걸 10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다시 되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는 왜 그렇죠? 왜 그게 맞죠? 이렇게 본인이 이제 의문나는 걸 다시 이렇게 하나씩 다 질문하는 방식이죠. 거기서 내가 답변을 잘 하면 그런가?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고 답변을 못하면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제가 가까이서 모셔봤기 때문에 스타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자회견 내용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이미 다 제시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제주의 김명현 기자입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4월께 그 국제 알리백 이니셔티브라는 그 국제 기구에서 그 석탄과 수소의 혼소 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소와 혼소하는 것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제외가 되면 지금 현재 제주에 짓게될 그 LNG 복합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혼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린 수소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소환원 저철도 그린 수소를 쓰게 되면 알리백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혼소 발전에 있어서도 근데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전소 발전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산자부에서는 혼소 발전 단계를 거쳐서 전소 발전으로 가는 걸 지금 상정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2035년까지 35년 전소 발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다음 현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게 그 기후 관련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물론 지금 지사님께서는 탄소 중립이나 그 수소 경제를 이용해서 이걸 해소해보겠다는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과제는 당장 실현하기 힘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실현시킬 수 있는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세부 정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기존에 발표하셨던 맹그로브 숲 확대라든지 아니면 일회용품 억제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다음 정책까지 계속 다음 민선 9기까지 이어진다면 이 정책을 또 확대해볼 수 있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너지 대전환 그 재생에너지 알리백 실현 이런 문제가 당장 현실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도 계신데 저는 이미 실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월 달에 4시간 동안이긴 하지만 알리백으로 제주도에 있는 모든 전력을 커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전기를 오히려 1억 2천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저 연계선을 통해서 완도로 보낸 거죠. 그것은 이미 에너지 대전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현실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최초의 이제 해상풍력
탐라 해상풍력, 그 다음에 지금 한동 구자 해상풍력 이제 사업이 들어가고 지금 한림이 이제 완료가 되고 이제 또 아마 조만간에 해상풍력에 대한 다시 추가적인 공모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고 이러면 우리가 2035년까지 생각하고 있는 6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또 저는 가정용과 그 다음에 공공기관용도 급속히 더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V2G 차량과 그 다음에 수소 생산,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서 이 분산에너지 모델을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새로운 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탄소 저감을 확대할 수 있는, 탄소 흡수를 확대할 수 있는 숲조성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확대가 돼야 되고요. 플라스틱 제로로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들도 더 확대가 돼야 될 겁니다. 지금 8월부터 연동 노형 지역에서 다회용기 배달 시스템이 정착이 되게 될 겁니다. 배달의 민족과 먹개비가 제주와 공동으로 협약을 맺고 이제 배달 용기 자체를 다회용기로 전환시키는 건데 저희도 전 지역에서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탄소 중립 도시로 광역지방정부에서는 저희도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저희도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해나갈 것인지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는 점 말씀드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2030년까지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탄소 중립 도시로 가는 가장 우선 선결적인 그런 일들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단 기자회견 시간이 한 10시 20분까지인데 또 질문을 했던 분을 말고 질문 안 하셨던 분 중심으로 저 뒤에 지금 이상민 기자 먼저 하고 앞에 이진숙 기자님. 네, 한라이브 이상민 기자입니다. 그 공약과 관련해서 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환경보전 분담금 현재 보류된 상태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경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환경보전금 분담금 없지않은 임기 내에 추진하시지 않으실 건지 여쭈고 싶고요. 그리고 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주요 공약 중에서 그 15개는 예비 상장 기업이고 5개는 상장 기업 만들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공약 이행 제주도가 공개하는 공약 이행 지도를 보면 그 예비 상장 기업 만들기는 추진 실적이 있는데 상장 기업 그러니까 5개 만들기는 지금 추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임기 내에 상장 기업 만들기 추진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한 견해 두 가지 여쭈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그건 공약이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약이라고 해서 도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확실시 될 때 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아마 5개 상장사의 상장을 추진하고 또 상장 회사가 이전하는 5개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조기에 공개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도록 막바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신청이 되는 대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질문을 좀 받기가 좀 어려운데 그 질문 꼭 하셔야 될 분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그러면 두 분까지만 받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진숙 기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뉴스엔제주 김진숙 기자. 김진숙 죄송합니다. 네, 어제 그 제주 녹색당에서 해산 조명권은 사유화될 수 없다며 그 보도 제한에 대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아서 도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례 개정안을 찬성한 도의원 33명의 명단을 SNS에 공개까지 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단선 비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주도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절차를 밟아서 행정행위를 이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결과가 도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도민 여러분들께 더 상세히 더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갖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계속 손을 들으셔가지고 마지막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주투데이 김재용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풍력 관련해가지고 뉴스들을 보게 되면 바람연금이라는 이제 단어도 많이 보이고 관심도 많이 끌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이 바람연금 혹은 도민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에 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어떤 도입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지 등등 말씀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은 제주도에서 인구수는 줄고 있는데 오히려 도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오영문 지사님 임기 중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6,000대 이상이 늘어났는데 제주도에서 15분 도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 운행 대수 관리 정책도 함께 이루어질지, 특히나 자동차가 늘면 다른 여러 주차장이며 도로 면적이며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지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제주도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풍력 발전 사업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풍력 발전 사업자에게 풍력 공유화 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법적 근거를 더욱더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걸 어떻게 설계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돈이 지금 현재 수입이 이미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 냉난방 사업비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이 돈이 더욱더 규모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금의 형식으로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도민에게 돌려드릴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할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런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문. 탄소 중립 정책과 자동차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률과 또 연계되어 있는 문제인데,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어느 시기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단계로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최근 그 시기 문제와 관련돼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정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50% 목표 연도를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2035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50%까지 확대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의지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시킬 것인지 검토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이 불가하는 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만으로 모빌리티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지금 우리 예정된 시간보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 추가적인 질문 우리가 매월